지금 리플 홀더분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돌고 있죠. 공화당 의원 한 명이 그것도 코인의 우호적이라던 이런 사람이요. 다 된 밥에 재 뿌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칼을 꽂았다라고요. 역사의 배신자다라는 말까지 돌고 있는데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건 배신이 아닙니다. 이 첫 번째로 그 의원은 원래부터 코인 법안에 표를 안 줬던 사람이고 갑자기 등을 돌린 게 아니라 처음 서 있던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 사람은 코인의 규칙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아주 좁은 걸 걸고 넘어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 좁은 한 가지가 무엇이냐. 지금 미국에서 은행과 코인이 사람들의 돈을 놓고 벌이는 진짜 싸움이라는 거고 그 싸움 전체가요. 지금 클래리티 법안에 적힌 단어 하나에 걸려 있습니다. 오늘은 그 단어 하나가 왜 이렇게까지도 중요하고 클래리티법의 통과 운명을 결정짓게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왜 리플 XRP 입장에서 나쁜 소식이 아닌지 처음부터 천천히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클래리티법이 미국 상원에서 발이 묶였죠. 미국 시간으로 내일이면은 미국 상원이 문을 닫고 또 긴 여름 휴가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통과시키려다가 막힌 겁니다. 막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미주리주의 조시 호클리 의원이에요. 이 호클리 의원이 뭐라고 했느냐? 지금 이대로는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공언을 남겼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조금 특이해요. 코인이 위험하다거나 코인이 사기라거나 뭐 그런 근본적인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지역의 작은 은행들이 걱정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주 편에 서서 투표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궁금해지죠. 코인 법안이랑 동네 은행이 대체 무슨 상관인 걸까요? 이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순간 오늘 이야기의 절반이 풀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거는 보상이라는 단어인데 요즘에 코인 거래소에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 넣어두면요. 보상을 주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쉽게 말해서 1달러에 딱 붙어있는 코인인데요. 값이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그냥 디지털로 된 달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결제하라고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걸 거래소에 넣어두면은 은행 예금에 이자 붙듯이 매달 뭔가를 얹어줍니다. 이게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넣어만 놔도 돈이 붙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동네 은행 통장에 있던 돈을 빼서 코인 거래소로 옮기고 싶어집니다. 은행은 그 예금으로 대출도 해주고 장사를 하는데 예금이 빠져나가면 은행이 휘청거리죠. 특히나 큰 은행 말고 지역의 작은 은행들이 먼저 흔들려요. 호클리 의원이 걱정한 게 바로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미국은요. 작년에 이미 이걸 막는 법을 만들었었죠. 지니어스법이라고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다루는 법이었는데 거기서 코인 만드는 회사는 코인 가진 사람한테 이자를 주지 마라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자 주는 거는 이미 금지됐다는 거고 근데도 왜 지금 이 싸움이 또 벌어질까요? 그 이유는 그 법이 만든 회사만 막았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들어가 보자면은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대표적인 회사가 서클이라는 곳이죠. 이 회사는 사람들이 맡긴 돈은 안전한 국채 같은 데 넣어두고 거기서 이자를 벌어들입니다. 법은 이 서클이 코인 가진 사람한테 직접 이자 주는 걸 막았고 여기까지는 전부 다 막힌 내용입니다. 그런데 법이 거래소는 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클은 코인 가진 사람 대신에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한테 그 이자를 넘겨줍니다. 그럼 거래소가 그 돈으로 이용자한테 보상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나눠줍니다. 결과만 보면요. 이자가 결국에 이용자한테 도착을 하고 이름만 이자에서 보상으로 바뀌어있을 뿐이지 은행들은 이걸 보고 화가 난 겁니다. 법으로 막았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다 빠져나가고 있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이번 클래리티법에서는 이 부분을 확실히 막자고 나선 거고 그리고 바로 이번 지점에서 그 단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클래리티법 안에는 이 보상 문제를 다루는 조항들이 따로 있고요. 404번 조항이에요. 지금 초안에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오로지 코인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는 보상은 금지한다.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오로지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은행 쪽에서는요. 이 단어 때문에 빠져나갈 틈이 생긴다라고 봐요. 거래소가 이렇게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오로지 가지고 있어서 주는 게 아니라 뭔가 활동을 해서 주는 보상입니다. 이렇게 이름만 살짝 바꾸면은 오로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게 되니까 금지에 걸리지가 않겠죠. 그래서 미국의 은행 단체들이 뭉쳤습니다. 미국 은행협회를 중심으로 은행단체 78곳이 상원에 편지를 보냈고 그 요구는 간단합니다. 오로지라는 단어를 빼달라. 그 한 단어만 빼면은 이런저런 핑계를 주는 보상까지도 전부 다 막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싸움은요. 이 법안에 단어 하나를 남기느냐 지우느냐로 좁혀져 있다는 거고 그럼 이 클래리티법은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상원 안에서는 시간이 없다면서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닉 스캇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끝내야 된다. 휴가 가지 말고 계속 회의를 이어가자. 이렇게 극단적으로까지도 말을 했고 법안을 만든 의원들도 미국이 자기 규칙도 못 만들면서 전 세계 코인 시장을 이끌 수는 없다. 이러면서 통과를 재촉하고 있고요. 근데 반대하는 쪽이 공화당 안에서도 민주당 안에서도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 이 두 가지 쪽이 정반대 이유로 반대하는 거예요. 공화당 쪽은 이 법이 허용하는 게 문제라고 하고 방금 말씀드린 그 보상 때문에 은행이 위험하다라는 거죠. 반대로 민주당 쪽에서는요. 이 법이 빠뜨린 게 문제라고 합니다. 공직자 윤리 관련 장치가 약하다라는 거고 한쪽은 법이 너무 많이 열어줬다라고 하고요. 다른 쪽은 너무 많이 비워뒀다라고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방향 자체가 정반대이기 때문에 양쪽을 동시에 만족시킨다? 이거는 어려운 일이겠죠.
그리고 은행들이 이렇게까지 세게 막으려고 한다는 게 저는 조금 이상했습니다. 별거 아니면 이렇게까지도 안 싸우거든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2030년까지 은행 예금이 코인 쪽으로 크게 옮겨갈 수 있다 이렇게 봤고, 액수로 따지면 우리 돈으로 260조에서 1300조 원 사이입니다. 환율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니까 정확한 숫자보다는 대략의 규모로만 들어주시고, 심지어 미국 사람들이 매일매일 쓰는 예금 전체가 위험하다 이런 경고까지도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은행이 무서워하는 거는 코인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사람들 돈을 은행에서 빼올 만큼 코인이 주는 보상이 진짜로 괜찮기 때문인 거고, 이 반대는 코인이 졌다는 신호가 아니라요, 코인이 이기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겠죠. 무서우니까 법으로 막으려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보도에 따르면 한 자산운용사 대표가 한 말이 딱 맞아떨어집니다. 이번 일을 두고 이렇게 꼬집었어요. 정치인도 금융권도 주류 언론도 코인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해는 하는데 위협을 느끼는 거다. 어느 쪽이 됐든 교육이 필요하다라고요. 이 말이 지금 상황을 정확히 짚고 있습니다. 이해를 못해서 막든 무서워서 막든 코인이 이제 장난감이 아니라 은행이 신경 쓰는 상대가 됐다는 뜻이겠죠. 그럼 이게 리플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이것도 제 해석입니다. 지금 클래리티법을 놓고 싸우는 세 편, 그러니까 호클리의 보상 문제, 다른 의원들의 예금 걱정, 민주당의 윤리 문제,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쪽도 리플 같은 코인이 증권이냐 아니냐를 놓고 다투는 게 아닙니다. 그 질문은 작년 여름에 이미 법정에서 답이 나왔고, 리플은 그 다툼을 끝낸 상태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폭풍들은 디지털 달러, 즉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보상을 놓고 부는 폭풍이고, 이건 리플에서 한 걸음 떨어진 자리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호클리를 둘러싼 이 소란은요, 리플을 겨냥한 게 아니고 오히려 은행들이 이렇게까지도 필사적이라는 거, 디지털 돈이라는 게 이제 진짜로 코앞까지 왔다, 정말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리플의 법적 질문은 그 흐름 뒤에 있지 앞에 남아있지 않는 상황이고요. 결국에 은행 편에선 공화당 의원들을 달래기 위해서 그 보상 조항의 표현이 더 빡빡하게 손질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오로지라는 단어를 빼거나 좁히는 쪽이요. 아니면 이번 주 안에 결론이 안 나고 휴가가 끝나고 나서 가을에 다시 붙는 쪽이겠죠. 어느 쪽이 됐든지 코인을 어느 기관이 감독하느냐, 이런 큰 틀들에 대해서 리플하고 관련이 있는 그 부분이 잘려나가는 건 아닙니다. 이 다툼은 스테이블 코인 보상이라는 좁은 손잡이 하나에 몰려있으니까요. 이렇게 보는 근거는 호클리가 확실히 반대인데다가 은행단체 78곳까지도 압박하고 있어서 지도부가 이 보상 문구를 건드린다거나 지금 시점으로선 충분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법안을 만든 사람들은 이걸 끝내고 싶어 해서 통째로 없기에는 부담 자체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좀 긍정적인 얘기였다면요, 또 반대로 부정적인 얘기도 하나도 빼지 않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코인베이스 쪽에서는 은행들의 그 예금 이탈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예금이 옮겨간다는 숫자, 이게 확정된 게 아니죠. 그래서 아직은 다툼이 있는 추정치라는 것들을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그 오로지라는 단어가 빠져가지고 보상이 막힌다, 그건 거래소들의 스테이블 코인 보상 장사에는 실제로 타격입니다. 이 코인업계 전체를 보시면 마냥 좋기만 한 결말은 아니라는 뜻인 거고, 마지막으로 이건 리플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재료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는 디지털 달러를 가진 사람한테 누가 돈을 얹어주느냐, 여기에 관한 거지 리플 XRP의 값에 관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호클리 의원의 반대는 배신이 아니라 자기 지역 은행을 코인 보상으로부터 지키려는 아주 좁은 요구였다는 거고, 그 싸움 전체로 봤을 때 법안에 적힌 오로지라는 단어 하나를 남기느냐 지우느냐로 좁혀져 있고요. 은행들이 이렇게까지도 세게 막으려고 한다는 거는 디지털 달러가 이미 은행이 무서워할 만큼 가까이 왔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그 폭풍은 리플이 이미 끝낸 다툼이 아니라 한 걸음 옆에서 벌어지는 새로운 다툼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한 가지를 지켜보려고 해요. 이 법안의 최종 문안이 나올 때 이 보상 조항에서 그 오로지라는 단 한 글자가 살아남아 있을지 아니면 지워져 있을지, 우리 구독자분들은 그 한 글자를 어느 쪽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요즘에 시장 자체가 정말 안 좋고 또 답답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리플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리플 XRP가 언제 상승할지, 반등 언제 줄지, 또 상승 시작하면 얼마까지 상승할지, 여기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안내드리는 정보방에서 어떤 역할을 해드리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볼까 해요. 먼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업비트 그리고 빗썸, 현물 매매만으로 안전하게 운영을 하시면서 그렇게 운영하셔도 충분히 좋은 시장입니다. 이 첫 번째로 가장 관심 있어 하실 게 바로 리플 전용방인데요. 기본적으로 리플 전용방에서는 이 리플 코인에 대한 단기 고점과 저점, 중요한 내용들, 리플에 대한 핵심 내용, 그리고 각각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들에 대해서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요즘 시장 같은 경우는 무조건 보유만 한다, 그런다고 해서 정답이 나오는 시장이 아니죠. 말 그대로 더 상승할 것 같을 때 현실적인 대응을 만들어 나가시는 게 중요한 시장이고, 적당히 팔아서 내 것으로 만들고 또 다시 하락했을 때 재매수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단기 고점에 대한 목표 타점뿐만이 아니라요, 이 시장이 안 좋다는 건 그만큼 리플의 가격도 내려왔고, 또 반대로 평균 단가를 낮출 수도, 혹은 단기 저점에 분할 매수할 수도 있는 이런 기회의 장세랑 같다는 뜻이기 때문에
리플 XRP에 대해서 핵심 단기 저점에 대한 중요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즘 시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단기 종합방입니다. 시장이 안 좋은 것도 맞겠지만요. 정말 신기하게도 알트코인들 움직임들,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섹터 그리고 테마에 맞게 힘이 살아있는 이 매수세가 강력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무리한 목표 타점을 잡는 게 아니라요. 팔고 나서 더 오르더라도 내가 처음에 계획한 목표 타점에서 이 수익 실현까지 마침표를 찍을 줄 아셔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단기 종합방에서도 매수와 동시에 목표가를 걸어놓고요. 이에 따른 몰빵이 아니라 비중 조절 매수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는 이유, 이 단기 타점은 단기 타점답게 접근해야 되는데 막상 상승했을 때 어떻습니까? 이게 더 오를까봐 못 파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렇게 수익을 보고 파셔야지 내 돈이 된다라는 거고, 이렇게 수익이 나오면은 이 수익으로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 추가 매수까지도 진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금이 회전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는 종합 브리핑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이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들, 그리고 메이저 코인들에 대한 이 중요 타점들, 여기에 대한 안내까지도 같이 설명을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이 결국에 시장의 방향성이라는 것들은요,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낮은 비중으로 꾸준하게 비트코인에 대한 분할 매수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면서 핵심 시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관심이 있어 하시는 클래리티 법안의 진행 상황, 지금이 어떤 상황이고 가장 최신 속보는 무엇인지, 지금 갑자기 반등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지, 최근에 트럼프랑 관련한 공격 취소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반등이 나왔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과 방향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같이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렇게 종합적인 리플 전용방, 그리고 단기 종합방,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 시황 브리핑방까지도 세 가지 방에 대해서 같이 입장을 안내드리고 있고요. 정말 시끄럽게 떠들고 정신없게 안내드리는 이런 방이 아니라 제가 딱 핵심 내용만 설명드리고 안내 도움드리고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보시면서 현물 매매로서만 필요로 하신 분들께서 문의 주시면은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